화상기한 127화가 나왔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사천의 당잔을 이긴 것이 너무 기뻐서 표정 관리를 못하는 조걸이 보이는데요. 조걸이 어린 시절 보았던 사천의 벽이 정말 너무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청명을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수련을 미친 듯이 하기는 했지만 정작 본인이 얼마나 강한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당잔을 이기고도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거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조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날 같이 다니는 게 청명, 백천, 유이설, 윤종이고 뭐 허구한 날 화산파 안에서 수련만 하고 있으니까 청명은 뭐 언제 봐도 넘사벽이지 본인과의 실력 차이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지. 백천도 타고난 천재라서 더 앞서가고만 있지. 유이설은 뭐 검에 대한 집착이 거의 광기 수준이라서 수련 과정을 흉내낼 엄두도 못 냅니다. 그나마 윤종보다는 조금 강해진 것 같은데 사실 청명을 만나기 전에도 윤종은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표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나마 성장한 걸 쥐꼬리만큼이라도 느낄 뻔했던 게 화종지회인데요. 본인은 3대 제자 한 명을 이겨서 나 조금 강해졌나? 라는 생각이 들라고 하는데 눈앞에서 청명이 종남의 2대 제자를 그냥 10명을 이기는 걸 봤으니 뭐 기쁨이야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지만 본인이 강해진 건 너무나도 작아 보였던 겁니다. 게다가 그러고 나서 바로 2년 내내 화산파 안에서 맨날 보는 인원들과 수련만 했으니 정작 본인의 성장은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청명과 하는 수련이 말도 안 되게 힘들기는 했지만 뭐 다른 명문 문파가 어떻게 수련하는지를 본 적이 없으니 뭐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명문이면 얼추 뭐 비슷하거나 이거보다 좀 약하게 수련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죽을 뻔했는데도 이런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걸의 아버지가 나오고 화산의 진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조걸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 우리 상회에서 운남을 가는 상행이 있고 마침 오늘 있으니까 같이 가라. 조걸도 데려가고 앞으로도 우리 조걸이 잘 부탁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화산의 진산 제자들은 사실 운남에 가기 위해서 사천을 잠시 들린 건데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린 것처럼 보이고 백천은 장문인의 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기쁜 마음에 좋아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나오는 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 화에 당잔이 돌아가기 전에 한 말이 있죠. 제가 호승심에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엄연하게 이 일 또한 당가의 일입니다. 저는 조걸에게 진 것을 보고할 뿐 그 이후의 일은 제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사천에서의 살아온 삶이 있는 조걸의 아버지는 이미 당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잔을 이겼다고는 하나 당가를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젯밤 일에 대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감당하고자 아들과 그의 동료들을 일단 사천에서 멀리 서둘러 떠나게 하려는 겁니다. 이 씨는. 근데 강호 돌아가는 거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청명이 이걸 고지곳대로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꼬장을 피고 있는데요. 어젯밤 일의 후폭풍을 조걸 집안에만 감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청명의 의도가 웹툰에서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청명이 안 가겠다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거 하나 그러니까 조걸 집안에 피해를 안 주겠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조골의 집안을 걱정해주는 게 메인이긴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100년 전 매화검존 청명의 유일한 친우였던 당보가 죽는 순간 했던 부탁, 당가를 부탁한다던 그의 마지막 말이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번 화에 청명이 웹툰에서 말한 것처럼 청명한테는 화산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천까지 이미 왔고 상황이 이렇게 된 김에 뭐 당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거죠. 어제 일을 듣고 나서 당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가만히 있을 놈들은 아니니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금 봐놔야 당가의 상태가 너무 엉망이면 열심히 화산파 돌보다가 최대한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당가를 와서 좀 당가 상태도 봐주고 뭐 아니면 방향성만 조금 잡아주면 되는 거고 뭐 그것도 아니면은 뭐 알아서 잘 크고 있으면은 그냥 냅두는 거고 아니면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사천 온 김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살짝 도와주고 빠질지를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존재감이 좀 있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정말 미친 존재감을 뽐내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사천 당가의 소가주 당패입니다. 당패라는 인물은 사실 존재감과 중요도가 조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천 에피소드에서는 뭔가 좀 하는 짓이 영 모자라 보일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 인물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청명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싸워야겠다. 야 당패 너 따라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전투에서 청명과 호흡을 맞추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웹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천 에피소드에서는 뭔가 조금 모자라 보일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당패랑 당잔이랑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는데요. 이번 사천 에피소드만 놓고 본다면 당패는 뭔가 조금 모질라 보이고 당잔은 꽤 괜찮은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 당잔이 인물이 더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자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고 당패가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당패에 대한 설명은 이번 화에서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이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천 당가의 가주 당군악. 웹툰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독의 왕 도광 당군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소설을 쭉 읽어본 저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완벽한 인물이다. 무공이면 무공, 판단력이면 판단력, 인성, 과감성, 가문의 능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인물입니다. 당가라는 가문의 가주이기에 현 강호 최고의 무기 제작이 가능한 대장간과 대장 장인들을 거느리고 있고 적으로 만난다면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될 엄청난 양의 독을 보유하고 있고요. 독을 사용하다 보니 의학기술 또한 강호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호랑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 건축 관련 장인들 또한 대거 포진되어 있는 정말 부족한 게 없는 못하는 게 없는 가문의 가주 자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당군악이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무공 역시 독을 사용하지 않고도 타 문파의 장문인급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당가라는 가문 자체가 독의 의존도가 강하다 보니
독을 사용하지 않고 타 문파와의 전투에서 많이 부족했던 단가에서 마교대전 이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고의 전투력을 보유한 인물이 바로 당군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기준 하에 단가 내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바로 당군학이고, 웹툰 기준 현 시간대에서 전투력만 놓고 봤을 때도 정파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굉장히 거물급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당군학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엄청 많은데요, 이번 화 리뷰에서는 요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알고 보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가의 비전 무공 중에서 세인들에게 잘 알려진 무공은 만천화우 또는 무형독인데요, 12비도는 최근 100년간 외부에 노출이 거의 안 된 무공입니다. 그런데 그 12비도를 청명이 알고 있다? 당군학 기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청명이라는 인물이 추측만으로 알아냈다면 무학의 이해도가 당군학 본인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으로 12비도를 입에 담았다는 건 뭐 천재나 귀재 이런 말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뭐 미친 괴물이 나타난 거다라고 당군학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청명이 미친 괴물인 건 맞죠? 그런데 사실 12비도를 이야기한 건 그냥 전생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그냥 많이 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군학의 추측은 사실 완전 헛다리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청명이 괴물이긴 괴물이지만 청명의 말실수로 인한 당군학의 헛다리로 이 두 인물의 첫 만남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굉장히 완벽한 인물이라고 열심히 설명해놨는데 뭔가 허당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 내용을 알고 보면 또 다른 조금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괴물 같은 인물이라면 당군학 내가 직접 가보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화는 끝이 나는데요, 남아있는 4000 에피소드 기대하셔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독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이지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